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미성형외과 김성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지방이식 전문가고 많은 수술을 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 뭐 합병증, 부작용, 문제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이식 생착률이 어떻게 돼요? 근데 생착률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의가 들어와서 지방이식 생착률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죠?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후방에는 우리가 이스트로마 지방이식이라고 지방이식 생착률을 높인 지방이식 방법에 대해서 아주 요약과 또 전후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식은 생착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방이식에 한번 실망하신 분들은 뭐 생착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하느냐 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 몇 개월 안 돼서 그거는 이제 일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생착률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 정도 생착이 되나 싶었는데 그 이상 빠지지 않고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색한 느낌으로 그 계획으로는 생착이 될 거라고 생착돼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서 부자연스러운 윤곽을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일률적인 결과를 내면 우리가 그 형태, 입체감, 볼륨감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식의 이제 생착률은 이 서전, 소위 말해서 시술자에 따라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지방이식의 입자 선별, 그다음에 지방이식 스킬, 기술, 그다음에 지방이식의 후관리, 그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소인, 이 네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의 생착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술자의 테크닉,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오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은 체질적인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정말 마르면서 대사량이 많은 분들은 좋은 지방을 이식을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뭐 많은 분을 경험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테크닉을 더 촘촘하게 좋은 입자를 가지고 그래도 시술을 하면 처음의 느낌보다는 생착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질적인 소인이나 유전적인 소인으로 악조건을 가졌다가 하더라도, 물론 좋은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는 상당히 더 좋은 생착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다층 주입, 그 다음에 극최소량 지방이식. 그걸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 입자의 선별. 근데 그 입자도 우리가 고밀도 지방이식인 이 스트로마 지방을 이용해서 입자의 내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방 세포 내지는 성장인자가 충분히 있어서 혈관 재생을 많이 시켜서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그 지방 조직을 이용하자. 이게 이제 제 어떤 그 학술적인 지론이고 또 지방이식에서 제일 지켜야 될 점이고, 그걸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스트로마 지방이라고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핸스드, 상승시킨, 향상시킨 스트로마 지방이식을 더 좀 향상시키는 지방으로 이 스트로마 지방이식을 개발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밀도 지방이식, 스트로마 지방이식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이 채취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층에서 지방을 채취하게 되면 이 진피 혈관 주위에 있는 지방층에서 지방을 채취하면 거기에 이 혈관 주변에는 지방 줄기세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지방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채취관도 최대한 미세홀, 아주 멀티홀로서 홀이 작으면 이 큰 지방들은 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작은 지방만 걸러내고,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세포일수록 셀 멤브레인의 내구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내구성이 강한 세포, 지방세포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 줄기세포 또는 뭐 섬유화세포, 혈관 내피세포, 이런 내구성이 강한 세포만 더 선별하는 꼴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정제를 한번 또 합니다. 그래서 셀 내구성이 약한 세포는 아웃되게 이미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줄기세포 성향이 강한 어떤 여러 가지 세포들과 아주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외부 충격에도 강했던 그 작은 지방 세포만 골라서 그걸 이식하는 게 바로 이 스트로마 지방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착률도 높였고, 그다음에 이 세포 입자가 워낙 작고 균일하고 미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민한 분, 눈 밑이라든지 눈 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가 마리오떼 라인 내지는 이제 좌울 군턱의 경계 있죠. 이런 그 표층으로 이식했을 때 상당히 효과를 좋게 봅니다. 왜 입자가 작으니까 물퉁불퉁할 가능성도 적고, 이렇게 미세한 부분, 주름이라든지 피부 얇은 부분에는 볼륨의 효과도 있지만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서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신생아간이 많이 생겨나야지 피부의 질감, 뭔가 변화를 주거든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트로마 지방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뒤편에도 있고요. 하여튼 장점이 많은 지방이식이에요. 이 스트로마 지방이식은. 근데 많이 이제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주 특수 부위라든지 생착률을 많이 높여야 될 부위라든지 그럴 때는 그 지방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입자 선별하고 좋은 테크닉으로 이식을 해도 아까 체질적인 유전적 소인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후관리입니다. 후관리를 좀 잘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생착이 초기에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생착되기 전 단계까지가 중요해요. 그때 절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소위 체지방이 빠지는 건 초기 생착률을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좀 본인 체중보다 한 1kg 정도 증량시키는 정도, 한 2달 사이 1kg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혈류 공급이 안 되는 요건들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담배, 니코틴 성분은 우리 미세혈류들 아주 가는 혈관들을 탁탁 수축시켜요. 혈류 공급이 안 되면 초기에 생착되기 전에 혈류 공급을 못 받는 지방은 괴사되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 공급을 잘 받을 수 있게 혈관 확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혈전 용해제라든지 혈류 공급이 잘 되게 아니면 금연, 흡연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거나 또 자극을 준 것. 초기 생착되기 전에 그 많은 자극과 어떤 움직임, 특히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는 지방의 대사량을 촉진시키거든요. 자꾸. 왜냐면 움직이면서 거기 에너지원을 어떤 근육의 에너지를 혈류로도 공급받지만 주변에 있는 지방세포에서도 영향을 끌어간단 말이에요. 에너지원을. 그러면 그 지방은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많은 부위, 팔자주름이라든지 입가주름이라든지 이런 데는 생착률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근육 움직임의 에너지원을 지방 조직에서 뺏어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움직임을 초기라도 완전히 생착되면 그래도 그 영향을 덜 받으니까 움직임을 최소로 해다.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한 달까지 이렇게 많은 큰 자극들을 안 주는 게 좋아요. 자극이 되면 이 이식된 지방세포는 약간 셀 어떤 내구성이 약한 불완전한 지방이에요. 거기에 자꾸 자극이 가면 그 온전하지 못한 약한 지방세포들이 더 어떤 변형을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터져서 괴사가 된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소멸의 개념으로 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초기 한 달은 최대한 자극을 작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식한 지방이 대사량을 줄여야 돼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대사가 되면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대사량을 줄이는 거는 차가운 기운이 전달돼서 이 지방의 대사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냉찜질을 우리가 최소 2주는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 자꾸 좋은 영양 공급 받고 혈류 공급 받아서 대사량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지방 상태에서 이제 좋은 영양과 산소와 혈류를 받으면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자꾸 대사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그 생착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멸되거나 죽는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2, 3주는 정말 열심히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누구는 혈관 확장을 위해서 따뜻한 온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임상적인 경험으로 본다면 오히려 지방 대사량을 줄이는 냉찜질이 더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관리 측면에서는 체중이 한 2달 사이 1kg 느는 것, 그 다음에 움직임을 최소로 해야 된다는 것, 혈류 공급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흡연을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지방의 대사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가운 냉찜질을 3주 정도는 좀 열심히 해주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전적인 소인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간 이 세 네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후관리까지 같이 잘 하시면 상당히 생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아까 좋은 입자의 선별, 그 다음에 정말 정교한 우리 다층 극최소량 지방이식이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 이제 아까 이 스트로마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더 간략히 요약해서 이 뒷부분에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뒤에 영상도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